3차 신경통과 함께 살아가기. 3차 신경통에 사로잡힌 몸, 마음, 환경이라. 특히 4장에 3차 신경통의 고통을 받는 몸이라. 머리, 어깨, 목, 그리고 목.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회사 사무실에 화재가 나는 사건을 동시에 겪으면서 나는 스트레스의 원자 폭탄을 맞은 듯한 상태가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위독해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나는 사무실을 직원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회사 일이 바빠서 반은 혼수 상태에 있는 어머니 옆에서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끝없이 컴퓨터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나갔다 직원이었다. 놀라지 말라며 오늘 대단히 사무실에 불이 났다는 청천정력 같은 소리를 했다. 나는 급히 비행기를 예약하고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가니 마치 전쟁 피해를 보는 것과 같았다. 직원의 구조로 불이 난 것이었으나 태도는 뻔뻔스럽게 그지없었다.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맡겨놓은 건데. 내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내 회사에 일어난 이름으로 모든 것은 대표인 내가 책임지고 뒷감당과 처리를 해야 했다. 모든 재산의 손에도 어려우시 내가 감당할 문제였다. 그나마 내 사무실만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은 것만은 불행 중에 다행이었다. 화재 사건은 형사 사건이라고 하고 형사가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경찰서를 쫓아다녀야 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정말로 임종을 앞두고 계신 듯하니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나는 제 정신이 개월을 정도했다. 다시 급하게 비행기표로 그 다음 날로 예약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밤에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난 그대로 몸이 딱딱하게 굳은 채 쓰러졌다. 미국에 간 이후에 일은 명확하게 기억내기가 어렵다.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내 와커 하나하나에 무슨 말하도 깨인 듯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이라면 이럴 수는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모든 타이밍을 교묘하게 맞춰놓은 것처럼 악재의 연속이었다. 집안에 대들보였던 어머니가 사라지자 남은 가족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나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흐늘거리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다시 회사에 벌어진 일들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한국에 와서 낮에는 마치 기계 인형이라도 된 것처럼 일했다. 그 과정에 뻔뻔하고 악한 직원의 태도는 모든 사람이 혀를 내둘 정도였고 사람에게 이 정도로 되어본 적이 없었던 나는 거의 노르저에 걸릴 지경이 되었다. 밤에는 텅 빈 집으로 들어와서 통곡하며 음악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다.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나는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만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가정 어머니가 필요한 때에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었다. 이것이 꿈이어야 했다. 현실에서는 안 되었다.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시간을 흘렀다. 이런 일련의 시간을 가면서 나는 변화가 생겼다. 무쇠도 소화할 수 있을 듯한 나의 위장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온몸에서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하도 몸이 힘이 들어가서 주먹도 나도 모르게 항상 꽉 쥐고 있어서 의식적으로 주먹을 풀고 온이었다. 턱관절이 얼얼할 때도 많고 이렇게 몸이 긴장이 계속되는데 도대체 몸이 힘이 빠지질 않았다. 항상 어깨가 아프고 목이 굳어 있었다. 나중에 3차 신경통이 발병하고 나서는 목은 거의 콘크리트처럼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유가 아니라 완전히 목이 판자떼기 그 자체였다. 통증이 심할 때는 아예 고개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목을 좀 보려고 목을 살살 돌려보면 와그작 와그작하고 뭔가를 때려 부수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났다. 아무도 이러한 긴장이 내려가는 신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당연한 추론이 생겼다. 이렇게 긴장되고 뻣뻣한 상태로서 머리로 가는 혈액과 림프가 순환이 잘 되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다른 3차 신경통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깨와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깨와 목이 면역과 자율신경. 내가 처음으로 면역과 자율신경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가장 아프던 시기 중에서 하나인 2012년 내가 박사 논문 막바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난다. 이때 새로운 증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입술 포진, 입술 라인을 따라 쫙 하고 습하고 올라오며 진물이 나는데
쓰라리가 아픈 데다가 입술이 그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신경 거슬리는 일이기도 했다. 신경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칠 것 같았다. 이때가 극통기 내지는 정통 통증기였는데 통증과 입술 포진이 정확하게 비례했다. 통증이 심해지면 포진도 심해지고 통증이 또 좀 나아지면 포진도 좀 나아졌다. 그것은 포진에 의해서 좀 알아보니 피곤하여 면역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세라고 했다. 그전에는 3차 신경등에 대해서 신경계에만 집중하여 생각했는데 나는 3차 신경등이 면역과도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후에 나의 몸을 계속 관찰하면서 강화되고 확신하게 되었다. 3차 신경등 카피를 보면 다른 환자들도 면역력이 떨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이러스와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포진과 관련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신경절의 전복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의 면역력과 통증의 관련성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대상 포진 후에 3차 신경등이 온 환자도 꽤 된다. 바이러스는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나는 구강 내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다. 나는 통증이 심해질 때의 특징 중 하나가 입술에 흰선이 생기는 것이다. 세수하거나 양치하는 등으로 입술이 물에 묻어 살짝 불고 나면 그 하얀 선이 매우 선명해졌다. 한 번은 그 선을 수건으로 쓸어봤더니 마치 입술에 뭔가를 묻힌 것이 닦이는 것처럼 그대로 묻어나왔다. 통증이 진짜 심할 때는 하얀 신경줄 같은 것이 뺨 안쪽으로 쫙 생긴다. 그것도 입술의 흰선과 마찬가지로 긁으면 묻어난다. 이 증세도 내 통증과 비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나와 같은 증세가 있다고 하는 3차 신경통 환자도 본 적이 있다. 요즘은 내가 통증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해도 덜해지긴 했다. 그러나 진짜로 이 증상이 나아진 것은 내가 구강 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혹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천일염으로 소금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잠에서 깨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금물 가글을 하기 시작한 다음이다. 면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자율신경의 상태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을 무의식적으로 관장하는 각 기관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감신경은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몸을 긴장시킨다. 부교감신경은 신체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고 몸을 이완시킨다. 이 정도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 3차 신경통 환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다. 가장 거칠게 표현한다면 3차 신경통은 교감신경이다. 교감신경과 3차 신경통은 함께 움직인다.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3차 신경통의 통증도 올라간다. 먼저 나의 경험에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던 당시 이르러 나의 몸은 끝없이 긴장 상태, 교감 신경 우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몸의 밸런스가 맞으려면 교감과 부교감이 적절히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나는 전투도 없는데 끝없이 전투태세의 긴장 상태를 몇 년을 지속해왔다. 그래서 우리 3차 신경통 환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신경 쓰고 공부해야 노력할 것은 자율신경을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교감신경이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지면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된 상태도 통증을 유발한다. 최대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교감신경을 억제하되 너무 무기력한 상태가 되면 그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이유를 최근에 발견했다. 일본 최고의 자율신경 의사로 유명한 고바야시 히로유키는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다 높은 상태가 건강 상태라고 주장한다. 물론 두 개 다 동시에 높은 것은 불가능하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자석의 N과 S극처럼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단지 이 두 개가 높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최상의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자율신경이 깨어져 버리면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한쪽이 우위가 되고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이 교감신경도 부교감신경도 낮은 상태다. 이것은 사람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든다. 마음의 불편함도 몸의 불편함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흔드는 요인이다. 우리는 이미 자율신경이 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이 힌트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둘 다 높은 것이 건강한 상태라면 우리는 어차피 높아져 있는 교감신경을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 미묘한 차이는 있다.